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어쩌면 좋아 14살 책으로 독서 토의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이 일기 형식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직접 일기를 한번 써보자고 했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일기 쓸 것을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일기,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일기. 두 번째로는 일기라는 것들이 자기의 고민, 자기의 생각을 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상생활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아 쓰는 생각 위주의 글쓰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책에 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른바 시간대별로 배열하는 글쓰기, 일기쓰기. 그래서 그 세 가지 형식의 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 쓴 거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승훈이가 첫 번째, 그냥 보통 쓰는 일기, 일상의 생활을 담은 일기부터 우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준원이 발표하고, 또 그다음 두 번째 건도 준원이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가 일상의 생활을 쓴 일기야? 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난 2학기가 자유학기라 시험을 보지 않지만 선배님들은 본다. 그래서 수업은 일찍 마치지만 시험을 안 보면 매우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늘은 4교시가 없다. 그래서 1, 2, 3교시는 진로탐색이라는 교육을 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고 나니 선생님이 시험 방해된다고 5층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5층으로 옮겨갔다. 5층으로 옮겨간 후 2교시와 3교시를 잘 마무리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시험날이라고 맛있는 점심이 나왔다. 그래서 맛깔나게 잘 먹고 집에 왔다. 집에 오고 나니 시간이 1시였다. 4시까지는 학원에 가야 해서 3시간 동안 잘 쉬고 수학학원에 갔다. 수학학원에서는 원래 2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선생님이 1시간 일찍 보내주시고 다음날 1시간을 더 하기로 했다. 그래서 5시에 집에 와서 저녁을 일찍 먹은 후 다음날 영어학원 숙제를 했다. 10시 자기 전 생각을 해보니 내일은 입시 공휴일로 지정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아, 자, 준원이, 어, 승훈이의 이 첫날 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형, 어, 진,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뭘 잤어? 어떤 점을 잤어? 어, 이렇게 문장도 잘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글의 양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승훈이가 일기를 잘 썼습니다. 자, 근데 승훈이 평상시 일기를 써? 아니면 쌤이 이게 과제라서 일기를 쓴 거야? 평상시에 안 쓰고 과제라 썼어요. 과제라 쓴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일기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거야? 아니면 왜 쓰는 거야, 일기는? 나중에 되돌아보려고. 나중에 되돌아보려고. 그럴 수 있어. 자, 일기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일기는 자신과의 대화야. 다른 글들은 다 독자가 있어. 누굴 위해 쓰는 거야. 근데 일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자기 아, 자신을 위해 쓰는 거야. 그 철저히 비밀스러워. 그래서 솔직할 수 있어. 물론 우리는 이게 지금 뭐야 수업 목적상 일기를 이렇게 오픈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원래 일기는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수근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훌륭한 유인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기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이순신의 난중일기 온 세상에 공개됐지. 어? 또 그 일기 중에 또 유명한 일기가 그 누구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태인 소녀 안내일기 혹시 알아? 네, 그 안내일기 이런 일기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된 어떤 그런 일기야.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일기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일기글이 갖고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럼 일기를 왜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승훈이가 얘기했듯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추억하기 위해서 되돌아보기 위해서 일기를 쓴다. 그 일기를 쓰는 중요한 이유도 중에 하나야. 준원이 또 일기를 쓰는 이유는 뭘까? 음, 추억하기 위해랑, 그건 승훈이 얘기했잖아. 추억하기 위해서. 음, 어, 잃어버린 거 걔, 안 잃어버리게 쓰려고. 무슨 말이야? 잃어버릴, 예를 들면은, 음, 어,
혹시 뭐 해야 되는데 음, 일기에 써놨으면은 음, 이렇게 메모 딱 되니까. 나중에 기억을 돕는다? 기억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럴 수 있겠네. 그치. 일기에 또 다른 기능이 있네. 수근이 또, 일기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음, 일기는, 음, 일기는 배설용. 우리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를, 화장실 가서 배설을 하잖아. 그처럼 일기도 배설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상을 살다 보면 감정의 찌꺼기가 생겨. 여러분, 그 감정이 있다, 감정.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여러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수다로 누군가에게 막 수다 떨어서 풀어낼 수 있어. 뭐 상담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어.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글로 적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쌓인 많은 감정을 털어내는 그런 것들이 일기의 또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는 이게. 내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일기 쓰고 나면 그 속상함이 좀 누그러져. 화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일기에다 막 욕을 쓰고 나면 그 화나는 마음이 좀 누그러져. 그게 우리가 일기를 쓰는 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어때? 준원이 이해가? 네. 준호도 혹시 그런 일기를 써본 적 있어?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어? 네 그런 감정을 좀 경험, 이렇게 털어놔서 감정이 좀 누그러진 경우가 있어?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고, 수근이는 음, 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있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일기는 매일매일의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다짐과 반성.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일기를 많이 쓰라고 그러지. 하루하루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돌이켜보면서, 회고하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뭐 어떻게 해도 결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기를 쓰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서 자기 수양,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승훈이, 지금 세 번째 선생님이 말했던 그 기능, 이해가? 네, 어때? 어렸을 때 일기 썼을 때 너도 맨날 반성하고 다짐하고 그랬어? 음, 다짐은 했는데 지키진 않은 것 같아요. 다짐은 했었어 어쨌든 간에. 준호이는? 전 그런 건 응? 그런 건 안 쓰고 그냥 평범한 일기만 썼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일기 썼어. 반성 다짐 안 했어. 뭐 다음부터 숙제를 잘해가야겠다. 거짓말하지 않아야겠다. 뭐 이런 거 안 썼어? 쓴 것 쓸 것 같기도 같기도 해요. 해.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은 이 반성과 다짐을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일기가 꼭 반성과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반성과 다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어쨌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감정을 쏟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얘기야, 일기가. 그 외에 일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어떤 일기의 본질적인 측면은 이 앞에 세 가지 또는 수능이가 말했던 기록의 의미, 뭐, 그 기억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의미, 아까 준호이가 말했나? 이런 네 가지가 사실 일기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이에요. 근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일기를 쓰다 보면, 여러분, 뭐,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 일기를 쓰다 보면 자꾸 뭔가를 생각해 되기 때문에 사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커질 수 있어. 이런 건 일기의 어떤 그런 좋은 점, 긍정적인 어떤 그런 지점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다 보니 일기에다가 뭘 쓸 거냐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문제야.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교에 검사 받을 때는 일기를 그냥 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게 매번 꼭 써야 돼. 근데 검사받지 않는다라면 굳이 일기를 매일마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쓰고 싶을 때, 쓸 게 있을 때 쓰면 된다는 거야. 꼭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한 번 안 쓰다 보면 계속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쓰는 습관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겠지. 자,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역할이라면 과연 이 이야기들처럼 낱낱이 이것들을 과연 다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 일기를 왜 쓰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30일 월요일에 썼는데 오늘은 월요일이다라는 얘기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나는도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어차피 일기는 내가 쓰니까. 어차피 일기는 내가 쓰니까 그렇지. 내가 쓰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뭐, 선배님들은 시험을 보는 날이다. 다행히 2학기가 자유학기라서 시험 또 안 보고, 게다가 선배도 시험 보는 선배님들 덕분에 수업도 일찍 마치니 나로서는 어, 참 운 좋은 날이다. 응? 게다가 시험 본다고 점심까지 맛있는 뭐 나왔어? 점심이요? 좀 소시지 음, 나왔어요. 음,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어? 덕분에 평소보다 더 맛있게 식사를 마칠 수 있어. 뭐, 몇 시까지? 3시간 동안, 일찍 집에 와서 3시간 동안 푹 쉬고 학원에 갔는데, 어, 수학 선생님이 2시간짜리 수업을 1시간만 하고 일찍 마칠 수 없다. 물론, 다음날, 다음에 1시간 보충하기로 한 것이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일단 일찍 마치는 것은 좋다. 어디 그뿐인가. 내일은 임시공휴일, 학교에 가지 않는다. 오늘은 정말 여러모로 행복한 하루였다. 내일도 나는 또 행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내용이야. 같은 네. 내용인데 지금 쌤님이 이렇게 얘기를 썼어. 그래서 굳이 쌤이 지금 보니까 뭐 4교시 진로 탐색하고 방향도 5층 옮겼다, 5층을 갔다, 이상규 잘 마무리다. 이 얘기를 뭐 해버렸어? 빼버렸지? 네. 이 얘기 왜 뺐을까? 쓸데없는 이게 얘기라서.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얘기야 지금? 지금 여기 보니까 다 뭐야? 지금 공통에서 쓴 게 이 뽑아놓은 것들 공통점이 뭐야? 언제? 지금 쌤이 이 써놓은 거에 공통점이 뭐냐고 지금? 준호나 지금 이게 승훈이가 쓴 것들 중에 쌤이 뭐만 뽑아 쓴 거야 지금? 보니까 다.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뭐 중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 어, 자유학기라 시험 안 봤다. 수업 일찍 끝났다. 점심에 맛있는 거 나왔다. 수학선생님이 한 시간 일찍 맞춰줬다. 내일은 임시공휴일이다. 다 뭐야? 좋은 점? 어? 오늘이 저, 행복한 날이잖아. 기쁜 날이잖아. 네,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지금 표현한 거 아니야, 승훈이가. 네, 그런데 어, 이거는, 행복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굳이 뭐야, 행복하고 기분 좋은 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뭐 했어? 빼버렸다는 얘기지. 근데 요 얘기를 쓸 수도 있어. 왜? 기록용으로. 오늘 이러이런 일을 했다. 기록용으로 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기억할 의미가 있으면 뭐 하는 거고? 쓰는 전, 거고. 어? 이걸 굳이 내가 나중에 이걸 지루 탐색 이날 했다라는 걸 기억할 의미가 없다면 이걸 뭐 해? 빼도 네. 되는 거고. 됐니?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참 운 좋은 날이다. 행복했다. 좋다. 어? 물론 뭐 행복하라 때 행복한 데 따라 저기 행복했다란 말이 지금 세 번 반복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여기서 뭐야? 좋은 날이다. 그러면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도 좀 이렇게 바꿔 쓰긴 했는데 되도록이면 그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 자, 어쨌든 수근이가 일기 걸 첫 복과 잘 썼습니다. 자, 이번엔 준원이 거 보겠습니다. 드디어 첫 시험이다. 오늘 볼 과목은 영어 그리고 과학이다. 굉장히 떨리지만 그동안 열심히 꽤 잘 배울 것이라고 믿는다. 드디어 시험 예비령이 쳤다. 그리고 시험 보는 걸 시작했다. 시험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그냥 적당한 난이도 같았다. 그렇게 종이치고 쉬는 시간 후 두 번째 시험 봤다. 이번에 볼 시험 과학이다. 우리 학교가 유난히 과학 시험이 어렵다고 학원생이 하셨다. 그런데 막상 보니 정말 난이도가 높고 어렵다. 끝나고 실점도 해보니 점수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다. 실망했다. 그런데 난이도가 높긴 했는지 평균 점수가 50점, 60점대라 다시 보니 잘 본 것 같다. 오늘 시험은 전체적으로 잘 본 것 같은데 수요일 시험은 어떨지 궁금하다. 수근이 준호가 쓴 거 어때? 일단, 느낀 점을 잘 적은 것 같고, 음, 약간 시간대별로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시험을 보니 이랬다, 이런 걸 잘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준원이 같은 경우에 아까 선생님 수근이 글 같은 경우를 뺐잖아. 좀 이렇게 밀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뺀 거야. 밀도 있게 쓰기 위해서. 근데 준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글을 밀도 있게 잘 썼네. 여기 뺄 게 없어. 특히 준원이는 뭐를 아까 선생님 수근이는 행복한 날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러면 지금 준원이는 뭐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야, 수근이? 약간 시험? 첫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과 안도,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난 거예요. 그런 점들은 좋은 거지. 다만 이제 요게 아쉬워. 요 문장이 아쉬워. 왜 했으면 이 문장이 아쉬울까? 당연히 다음에 볼 시험이 과학이어서? 어? 당연히 다음에 볼 시험이 과학이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기는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미래형이야? 과거형. 과거형이야, 과거. 이미 지나간 다음에 일기를 쓰는 거잖아. 근데 지금 준원이가 이번에 볼 시험은 과학이다 이러면 이거는 뭐야? 현재, 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또는 미래형이지. 현재형이나 미래형이잖아. 그런 점에서 보면 일기글로는 좀 맞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인 거지. 이해가? 준호나? 네. 준호이가 실제 일기 썼다면 아마 이렇게 안 썼을 거야. 근데 수능할 때 이제 검사 받으려고 쓰는 일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쓰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오늘 드디어 첫 시험을 봤다지. 그것도 이거 만약에 쓴다면, 어? 오늘 볼 과목이 아니라 여기도 뭐볼 과목이 아니지. 일기를 음, 미리 쓰는 거라면 이게 맞지만, 물론 이제 일기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일기를 아침에 써.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침에 일기를 쓰다 보니까 어제의 과거형과 오늘의 미래형이 막 섞였어, 생각 같은 사실은. 근데 보통 일기는 언제 쓴다고 그래? 자기 아, 전? 어? 자기 전? 자기 전. 그래서 하루를 회고하는,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일기다 보니까 과거형의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 물론 뭐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타이밍, 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지난 거잖아. 다 지나고 나서 이거 회상해서 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볼 과목은, 오늘 본 과목은, 뭐, 첫 시험을 치렀다. 오늘은 영어와 과학 시험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 준호나, 굳이 쓴다면. 음, 이해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이제, 글의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다음에 누가 화자, 주체가 되었을 거냐에 따라서 그 글들은 여러 가지 양상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도록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일상을 중심으로 쓰는 일기글이 첫 번째 일기글 쓰는 것들 중에 하나였어. 자, 두 번째 방식의 쌤이 쓰라고 한 일기글이 뭐였냐면 특정한 주제를 담아서 고민을 써보자 그랬어. 책 348쪽 보겠습니다. 책 348쪽에 2월 26일 일요일 일기입니다. 폈어? 음, 준호이도 폈어? 네. 어, 한 문단씩 승훈이부터 준호이가 한 문단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문단 승훈이 348쪽. 8쪽 2월 26일 일요일.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다. 왜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일까? 시작은 끝이라고 하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하던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신 아저씨가 입양한 고양이 네 마리는 바둑이가 아니었다면 배추은 배수구 안에서 죽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무슨 인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시신 아저씨의 궁정에서 기염을 받으면 지내게 된 걸까? 음. 우리의 삶에서 큰 일이란 무엇일까? 또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 큰 일은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것이고 작은 일은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일까? 아니면 큰 일은 부자가 되거나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작은 일은 마트에서 장볼 때 우리를 깜빡하고 사지 않는 것일까? 큰 일과 작은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혹시 거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는 것이 아닐까? 가끔 미친 듯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지겨울 때가 있다. 이런 지겨움이 계속되는 것이 죽음일까 아니면 그것이 삶일까? 만약에 그것이 삶이라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고 몸은 점점 아프게 되는 것은 죽음일까? 승훈,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엄마나 아빠가 알게 된 무슨 얘기를 할까? 혹시 희정이도 이런 생각을 할까? 동안이나 정구의 삶과 동안이나 정구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을까? 만약 성공이 있다면 식모가 그거에서 행복하면 좋겠다. 자, 뭐에 관해서 쓴 거야? 삶과 죽음이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 자기가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쭉 쓴 거야. 그날 2월 26일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상의 생활을 쓴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쓰는 것도 일기의 어떤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 선생님이 승훈이하고 준원이가 이런 형식의 일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때? 준원이 이런 식으로 쓴 게 있어? 깜빡했던 것 같아. 어? 죄송. 뭐라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준원이 같은 경우에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아마 첫 스터디 카페 2차 시험 보니까 다 요 첫 번째 형식으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준원이가 일단 발표는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 화요일이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인스타를 보고 있다. 근데 스토리에 나오는 내 학교 친구들이 거의 다 스터디 카페에 있는 것이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 결국 나도 스터디 카페에 갔다. 내가 가본 스터디 카페는 정말 조용하고 사람도 없어서 좋았다. 난 또 카페인 내 스터디 카페라 공부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안에 음료수도 있고 무한이라 진짜 신기했다. 그, 어, 그러게 거기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끝났다. 그 스터디 카페 역시 또 처음이 많네. 준원이가 첫 스터디 카페에 간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잘 썼습니다. 다음, 2차 시험. 드디어 국어 수학을 보는 두 번째 시험을 본 날이다. 솔직히 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오늘도 예비령이 울리고 시험을 봤다. 오늘 보는 시험은 저번 과학처럼 어렵게 내는 과목이 없어서 정말 부담 없이 봤다. 그리고 오늘도 답지 7점을 했는데 국어에서 한 문제 빼고는 만족스럽게 잘 본 것 같다. 그래서 준원이가 시험 잘 본 날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담아서 담담하게 또 잘 썼습니다. 그래서 준원이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가 다 이렇게 일상의 생활을 담아서 쓴 어떤 그런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승훈이가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승훈이, 오늘은 화요일이다. 오늘 학교에 가는 것,
것이 맞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10시부터 친구와 놀기로 한 날이다. 7시에 일어나 아침에 먹고 씻고 나니 엄마가 말씀하셨다. 영어 선생님이 오늘 저녁 7시가 아니라 12시에 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원래 오늘 계획은 10시부터 4시까지 놀고 4시에 수학학원에 가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생겼다. 나는 영어학원에 가야 될지 친구와 노는 약속을 지켜야 될지 고민에 빠졌다. 영어학원에 가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주말에 놀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시간이 변경된 것이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점도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했다. 네 약속을 잡아놓은 것은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친구들과 노는 것으로 정했다. 그래서 영어학원 선생님에게 시간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일요일로 시간을 변경했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다. 자, 지금 승훈이 글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루 일상의 어떤 그런 생활을 담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보니까 고민에 빠져가지고 영어학원을 갈 건지 아니면 뭐 친구랑 놀 건지 고민에 따른 어떤 고민의 지점들을 써주고 있어. 근데 승훈이가 조금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의 지점을 썼지만 선생님이 아까 요구했던 것은 아까 2월 26일 일요일 일기처럼 결국 그러면 어떤 상황 빼놓고 그냥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승훈이는 이거 그런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좀 더 충분히 쓴 앞글에 비해서 그 정도지 본격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약속이 겹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근이가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걸 중심으로도 글을 쓸 수는 있어. 근데 어쨌든 스님이 처음에 요구했던 어떤 그런 방식은 하고는 그가 뭐야? 쌤은 1번과 2번을 요구했는데 지금 승희가 쓴 거는 1.5 정도 되는 거예요. 1.5번 정도. 1과 2 사이였던 1.5 정도 되는데 어쨌든 아까 2월 26일 일기처럼 아예 2번 형식의 일기도 여러분이 한번 써보자는 거야. 수근이나 준원이가. 이해했어?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식이 바로 요 건데 책에서 보면 294쪽 그 앞에도 마찬가지야. 291쪽부터 12월 30일 금요일 그래갖고 아침 몇 시부터 음, 291쪽 12월 30일 금요일 아침 몇 시부터 나와? 7시요. 7시부터 7시 5분, 7시 10분, 7시 15분 해갖고 넘기면 290, 293쪽 보면은 시간대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썼지, 준호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장으로 꼭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성된 줄글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 294쪽 보면 12월 31일 일기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지. 자, 그거를 승훈이가 썼어. 보겠습니다, 승훈이. 읽어보겠습니다. 7시 기상, 8시 10분 학교로 출발, 8시 50분 1교시 수업 시작, 9시 45분 1교시 수업 끝, 9시 50분 2교시 수업 시작, 9시 45분 2교시 수업 끝, 10시 50분 3교시 수업 시작, 10시 45분 3교시 수업 끝, 12시 20분 점심 먹으러 출발, 12시 40분 학교 마침, 오후 1시 집 도착, 오후 1시 게임 시작, 오후 3시 게임 끝, 오후 4시 학원 출발, 오후 6시 학원 마침, 오후 6시 반 저녁 식사, 오후 7시 독서 수업 준비 시작, 오후 7시 45분 줌 입장. 근데 지금 준원이가 아니, 승리가 쓴 게, 요 책 292쪽에 이 인물이 쓴 것과 어떤 점이,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쓴 건 똑같아.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준원이 어떤 점이 달라? 어, 얘네는 여행 간 걸 썼는데, 어, 정훈이는 일상적인 걸 썼어요. 그렇지. 그것도 달라. 또 다른 점. 그거 말고 또 다른 점이 없어? 여기 책에서는 좀 더 어, 약간 세세하게 약간 희정이가 졸면서 되게 팔짱 긁힘. 어, 이런 것도 약간 사소한 것도 썼어요. 그렇지. 근데 그냥 기상 뭐 한 것만 쓰는 것도 아니라 요 시간대에 벌어진 일의 특징을 붙잡아서 그 특징을 썼다는 얘기야. 근데 승훈이는
뭘 했나만을 그냥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날의 어떤 그런 특징이 뭐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7시라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평소대로 정확히 기상. 아닌데 아니면 뭐 평소와 달리 10분 일찍 기상.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냥 기상이라고 쓴 거에 비해서 다른 거지. 이해가? 네, 여기도 학교로 출발 같은 경우로 학교로 성과 함께 뭐 출발 어 뭐 뭐야 자전거 이야기를 나눔 뭐 이런 식으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부적인 내용 이걸 뭐 근데 글로 자세히 쓰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쓰는 거지. 그 시간대에 있었던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이해가 승훈아? 네. 그래서 그냥 제목만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1교시 수업 시작이라는데 그럼 1교시 수업 시작했고 1교시 수업에 있어서 특징적인 일이 뭐였는지 1교시 수업에 어떤 특징적인 일이 있었냐 1교시 수업 시작 선생님이 컨디션이 안 좋은지 화를 많이 내서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수긍가 됐니? 네. 수긍이 됐고 네. 이런 식으로도 그 글을 쓸 때 일기를 쓸 때 이러한 방식으로도 일기를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걸 활용해서 글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못 쓰고 있는 게, 안 쓰게 바로 두 번째 형식. 특정한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고민들. 일상생활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모조모 생각해서 고민을 담아서 여러분이 한번 글을 써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32분인데 한 8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8분 정도에 승훈이나 준원이가 요즘 고민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아니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좀 떠오르는 게 뭐야? 준원이, 승훈이. 고민, 생각. 아까 이 책에서는 외숙모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야? 학원은 왜 다녀야 돼? 그럼 준원이는, 승훈이는 학원을 왜 다니는지라는 부분에서 학원에 대해서 한번 네가 깊이 있는 고민, 생각을 한번 좀 써보겠다는 거지. 준원이는, 고민거리요. 어? 고민거리요. 고민거리. 네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어, 시험을 꼭 봐야 되는가? 시험에 대해서 내가 시험이 또 왜 필요한가? 시험을 꼭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네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을 한번 쭉 글로 써보자는 거야.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밤에 일기를 쓰려고 앉았는데 머릿속에 시험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거야. 그럼 시험 고민을 쭉 쓰면 되는 거야. 일상생활을 쓰라는 게 아니고. 승훈이는 학원 공부에 대한 고민도 쭉 써보라는 거지.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워드 쳐서 이따 좀 더 공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고, 8분 정도 시간 두도록, 10분 정도 되겠다. 시간 10분 주겠어요, 10분. 그래서, 뭐, 나 쓸 게 없어요가 아니라,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10분 동안 고민만 하고 글 못 쓸 수 있으니까, 자기가 고민은 뭐 한 3, 4분 하고, 글 써보다가, 아니면 글 쓰다가 잠깐 또 고민하고 또 글 이어쓰고 한다던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게 고민이 담겨, 일상생활 아닌 고민만 담겨 있는 그런 글들을 한번 완성해서 써보자는 겁니다. 질문, 준원이. 그 고쳐서 쓰는 거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쓴 거지. 너가 시험은 왜 보는 건가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아까 너는 일상생활을 쓴 거잖아. 오늘 뭐 했다, 이걸 쓴 거잖아. 그런 거 네. 다 빼놓고 그냥 시험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한번 쭉 써보라는 거야. 시험 도대체 왜 보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됐니, 준원아? 네. 수근이는 질문 딱히요. 없고, 그러면, 10분 후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까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원이부터 공유해가지고 보내줘도 되고 응. 공유도 되고. 그러거나 어, 보네요. 보내도 되고 복사해서 보내도 되고 붙여도 되고 창에다가 채팅창에다 붙여줘 그냥. 아, 긁어서 복사해서 수근이도 긁어서 복사해서 채팅창에다 보내줘. 저 카톡으로 보내겠는데. 카톡에 보내도 되고. 음, 자 발표해 보겠습니다. 준원이부터. 잠깐만 발표. 제목, 시험을 보내니. 음, 요즘 큰 고민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시험에 관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시험이나 공부에 그렇게까지 공들이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것보다는 교육을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면이 있으며 그만큼 시험도 중요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우리나라의 시험을 중요시하는 면이 싫다. 공부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10대에는 그렇지. 지금 준원이가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고민을 지금 이제 쓰려고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썼는데, 이런 고민들을 준원이가 한번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어가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논술이나 이런 거면 막 논리 정연하게 막 쓰고 그래야 돼. 일기글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너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 너의 고민 한번 쭉 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준원이 안에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이렇게 초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는 뭐 형식이나 이런 거, 문법을 가리지 않고 너의 고민, 이런저런 고민 한번 다 써보는 거야. 생각해보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네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번엔 수근이. 잠깐만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학원에 있다가 선생님이 너무 안 보내주셔서 한 생각이다. 학원은 화와 짜증난 나게 하고 도움이 안 된다면 다닐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학원에서 짜증이 나는 집에 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학원 안 다니면 안 돼요? 엄마가 대답했다. 학원 안 다니면 너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겠어? 그러면 끊어도 돼. 엄마의 한마디에 나는 학원이 끊고 싶다는 의지를 잃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혼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근처에 TV, 핸드폰, 컴퓨터 같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내가 공부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강제성 없이는 공부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학원을 피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승훈이가 이제 이렇게 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내용들을 쓰게 된 거지. 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건가?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승훈이가 만약에 더 고민을 지속한다면 왜 TV, 핸드폰, 컴퓨터 같은 방해 요소 그것들을 왜 이길 수 없는가? 그러면 승훈이 해결 방법도 중에 하나는 TV나 핸드폰, 컴퓨터를 뭐 하는 방법도 있어. 없어요. 없애는 방법 있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면 TV나 핸드폰, 컴퓨터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학원 다니는 게 더 나은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럼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고민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일들을 일기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고민해서 쓰기도 하고 시간 순서대로 글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쓸 수 있고 뭐 승훈이나 준원이가 뭐 그 개인의 어떤 그 선택의 문제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글로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카페 인터넷에 카페인데 1인 카페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혼자만 회원이 그 비공개로 그래서 거기다가 쌤이 매일매일 일기를 지금 쓰고 있어. 그래서 뭐 매일매일 쓴다고 해서 어떨 때는 뭐 바쁘면 좀 특별히 쓸 게 없으면 그냥 건너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기를 쓰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승훈이나 준호이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일기를 이렇게 써보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갖는 것도 좋겠다. 그럼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일기 어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아. 뭐 하루에 뭐 한 5분, 10분? 또 좀 더 길어지면 또 길게 쓸 때도 있지만 그냥 5분, 10분 정도 어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으니 뭐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들도 수능이나 준원이가 필요하다면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승훈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겠네. 승훈아,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야? 다음 주 수요일이요? 어? 다음 주 수요일이요? 다음 수요일이 며칠이야? 10월 9일이요. 무슨 날이야? 한글날인가요? 한글날이야. 국경일이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 없습니다. 승훈아, 기뻐? 아, 저 너무 슬퍼요. 왜? 아, 다음 주에 선생님을 못 보게 돼서 너무 어, 슬퍼요. 이런 사회생활 잘하는, 준호나, 네, 승훈이가 너무 가증스럽지? 그럼, 그럴걸요? 자, 다음 주에 책이 원래는 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라는 책인데 그 책은 그럼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는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 볼 일 있는 녀석들. 그 네, 책이 동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진로나 뭐 이런 거에 관한 어떤 또 청소년기의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인데 그냥 별 볼 일 있는 녀석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했어? 네, 네, 준호이도 어, 네. 다음 주 국경일 잘 지내고 쉬고 10월 16일 날 우리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네.